네, 오늘은 분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분배금이 많고 분배율이 높으면 좋을까요? 네, 당연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는 바로 주가 수익률 때문인데요. 이 분배금 수익률이 높더라도 주가 수익률이 낮으면은 오히려 상대적으로 손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게 4월 29일 기사인데요. 모 고배당주 ETF 같은 경우에 5%가 넘는 초고배당 분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표를 보시면 5% 넘는 분배금을 주는 고배당주도 있고 또 4%대, 3%대 후반대의 고배당주 ETF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분배율이 높은 ETF를 사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분배율 순위 1위에 있는 모 고배당주를 사면은 진짜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만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배당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안정적인 산업의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뭐 대표적인 게 금융주겠죠. 네. 그래서 이런 산업들은 배당을 많이 주는 대신에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네. 그래서 음, 이런 종목들의 주가 상승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다른 ETF보다 더 낮은 수익률을 보일 수도 있어요. 이 분배금 수익이랑 이 주가 수익률이랑 합쳤을 때 예를 들어서 5% 분배금을 받는다고 해도 여기 그림에 있는 것처럼 한 달 만에 뭐 7%, 8% 떨어지면 손실일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요 기사도 이제 비슷한 내용인데요. 3월 달에 조선비즈 기사고 코로나발 제로금리의 고배당 ETF 순환 이런 제목의 기사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금융주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고배당 ETF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걸 거고요. 물론 이제 모든 고배당 ETF들이 다 금융주를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대부분 이제 고배당 ETF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융주와 같은 어떤 안정적인 산업, 보수적인 그런 산업들을 이제 보유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주가 수익률에서 상대적으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거 얘기를 하고 싶고요. 두 번째로 이 분배락인데요. 여기 기사에 보면은 고배당 ETF 사고 한 달만 기다리면 6%대 배당 받는다라는 내용의 기사인데요. 이것만 보면은 야 이거 하루만 배당 주는 날 하루만 사면은 하루만 갖고 있으면 6%대 현금 배당을 받을 수 있네 진짜 좋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걸 사고 나서 네, 어, 분배락이라는 게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분배락이 크면은 오히려 손실을 볼 수도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모 고배당주의 공시인데요. 네이버 금융에 가서 뉴스 공시 종목을 먼저 선택한 다음에 이 뉴스 공시에 가면은 이렇게 ETF 분배락 기준가격 안내라는 공시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기준가격이 8,550원이죠. 그리고 적용일은 4월 28일이고요. 자, 가격 흐름을 좀 볼게요. 자, 4월 27일에 종가가 9,020원이에요. 그러면은 4월 28일에 시작할 때 대략 9,020원 정도에서 시작을 해야 되겠죠? 네. 그런데 9,220원에서 시작을 하지 않고 8,550원에서 시작을 한다고 해요. 네. 왜냐하면 분배금이 이 ETF 같은 경우에는 470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분배금 470원을 전날 종가인 9,020원에서 뺀 8,550원에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4월 28일에 보면 8,590원이 되는데 전일 대비 40원 오른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분배금만 보고 이 ETF를 만일 산다고 하면은 이런 분배락으로 인한 주가 하락분을 그대로 이제 감수해야 되는 거죠. 참고로 이런 분배락이 차트에 그대로 보여지진 않아요. 보시면은 이 차트에 보시면 4월 27일자 차트인데 보면 종가가 8,550원으로 되어 있죠. 보면은 이 앞에 표에서는 9,020원이었는데 4월 27일 종가가 이 차트에서는 8,550원으로 분배락을 반영한 조정된 종가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분배락으로 인한 어떤 개파락이 차트에서는 보이지 않는다는 거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세 번째로 분배금, 분배율이 높으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분배금을 받게 되면은 이자 소득세를 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자 소득세가 대략 한 15%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또 만일 소득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고율의 종합소득세를 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분배금을 받는 것보다 오히려 분배금을 받지 않고 그 분배금이 이제 ETF의 자산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가지고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참고로 이 분배금 지급 기준일 그리고 뭐 분배락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요. 4월 말 기준으로 분배금을 지급한다고 했을 때 4월 30일이 휴일이었으니까 4월 29일이 이제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될 거고요. 분배금 지급 기준일에 주식을 또는 ETF를 갖고 있기 위해서는 이틀 전에 사야 돼요. 그래서 분배금 받기 위한 매수 마지막 날은 4월 27일이 될 거예요. 그리고 4월 27일 날 매수하지 않으면은 28일 날 분배금을 받지 못하니까 분배락이 발생을 하고 그러면서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는 거죠. 자, 어쨌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배금이 많고 분배율이 높으면 좋은가?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닐 수도 있는 이유는 첫 번째로 주가 수익률, 주가 수익률이 낮을 수 있다는 거. 두 번째는 분배락이 발생한다는 거. 세 번째는 이자 소득세나 종합소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점들을 감안을 하고 고배당주를 투자를 하고 또 분배금을 받고 그래야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다 일장일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희 1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하지만 개인적으로 만일 장기적인 안목에서 본다면 그리고 이 주가라는 게 결국은 자산이니까 인플레이션만큼 상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다면 그래도 분배금이 많고 분배율이 높은 ETF가 아무래도 매력적이지 않나. 더군다나 만약 연금 계좌를 통해서 ETF를 매매를 하고 있다면 그만큼 이제 안정적인 자산을 편입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은 이제 분배금과 분배율이 높은 이런 ETF를 또 매수하는 게 적절한 것 같고요. 또 현금 흐름이 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이런 현금이 이제 계속 발생을 하면은 이 현금을 가지고 다른 ETF를 매수할 수도 있을 거고 또 뭐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이거를 받고 있다고 하면은 뭐 생활비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장점들이 있다는 거 또 잊지 말아야겠습니다.